사흘째 되던 날 조달성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황기한 줌을 번쩍 들어 올리며 이것이 봉수의 자루에서 나왔다고 선언하는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관아의 아전도 장터 사람들도 원님까지도 그 증거 앞에서 굳어가고 있었고 조달성의 너그러운 웃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원님, 증거를 제출하였으니 이제 판결을 내리시지요. 7살짜리 말장난에 관아의 위엄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빳빳이 든 8살 소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잡혀가던 날 저도 여기 있었고 할아버지도 여기 갇혀 있었는데 그 빈집에 누가 들어가서 자루를 뒤졌느냐고, 그 황기가 원래 거기 있었는지 아저씨 하인이 넣은 건지 누가 아느냐고. 글자 한자 모르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조달성의 웃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글자 한자 없는 백지 한 장을 들고 관아에 선 8살 아이, 지금부터 그 사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전라도 장성 양령시장.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봉수 영감은 자리를 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손은 아직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를 종류별로 나누고 뿌리를 손질하고 잎을 다듬는 일,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아들 내외가 역병으로 떠나고 이제 이 자리에는 봉수와 손녀 소리 둘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쑥은 냄새가 나요? 약초 자리 옆 돌 위에 앉은 소리가 코를 벌름거리며 물었습니다. 8살. 본명은 이소리였지만 장터 사람들은 모두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쑥이 그런 거야. 왜 쑥이 그런 거예요? 봉수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의 외유는 시작되면 끝이 없었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소리와 말이 붙으면 슬슬 자리를 피했습니다. 답을 줘도 또 외유가 돌아왔으니까요. 봉수가 약초 보따리를 등에 지고 나서려는 참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조달성의 마름 임노석이었습니다. 뒤에 객주 일꾼 둘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박봉수? 봉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객주님 창고에서 황기 2근이 없어졌다. 내가 가져갔다는 증인이 있으니 관아로 따라오거라. 봉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황기라니요. 저는 남의 약초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관아에서 하시오. 증거가 있으니 잡으러 온 거지. 일꾼들이 봉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약초 보따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돌에서 뛰어내려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소리가 봉수의 저고리를 잡았습니다. 일꾼이 밀쳤습니다. 소리가 넘어졌다가 일어나 다시 잡았습니다. 또 밀렸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나라. 임노석이 소리의 손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내 할아버지가 도둑질을 했으니 잡아가는 거다. 소리가 임노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요? 왜긴 뭐가 왜야? 도둑이니까. 할아버지가 뭘 훔쳤는데요? 황기. 할아버지 약초는 다 산에서 캐요. 남의 것 안 가져요. 임노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일꾼들이 소리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봉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봉수가 고개를 돌려 소리를 보았습니다. 소라, 이웃집 할머니 댁에 가 있거라. 금방 돌아온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가 돌아갔습니다. 소리는 땅에 흩어진 약초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 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관아까지 걸었습니다. 관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소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꼬마?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못 만난다. 가라. 왜요? 죄인이니까. 할아버지는 죄 안 지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관아 담장 아래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가을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웅크렸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관아 마당을 쓸러 나온 하인이 담장 아래 웅크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잔 거야? 얼어 죽을 뻔했구나.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종이 있어요? 원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를 알아? 소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종이는 있어야 하잖아요. 하인이 어이없다는 듯 쓰다만 이면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뒷면이 백지였습니다. 소리는 그 종이를 받아 소중하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전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약초 행상 봉수 영감이 조달성 객주 창고에서 황기를 훔쳐 잡혀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봉수는 평생 산에서 직접 캔 약초만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달성은 장성 양령시장에서 그 이름이 곧 법이었습니다. 약초 유통, 도매거래, 관아와의 연줄, 모든 것이 조달성의 손을 거쳤습니다. 장터 한켠에서는 조달성의 조카가 새 약초 좌판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봉수가 10년 넘게 지켜온 바로 그 목이었습니다. 소리는 그런 속사정을 몰랐습니다. 아이가 아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잡혀갔다. 할아버지는 나쁜 짓을 안 했다. 그러면 돌려줘야 한다. 단순했습니다. 8살의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소리는 품에서 접어둔 백지를 꺼내 들고 관아 정문 앞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재판 다시 해주세요. 억울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관아 앞에 코 흘리게 하나가 종이 한 장을 번쩍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전이 나와 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소리가 버텼습니다. 구경꾼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명, 10명, 20명. 소란이 커지자 안에서 아전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디라고 떼를 쓰냐? 소리가 백지를 아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소장이에요. 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아전이 종이를 펼쳐보더니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글자가 한자도 없잖아. 우리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잖아요. 안에서 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데려와 봐라. 원님의 첫인상은 졸려 보였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손에 든 부채를 무릎 위에서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원님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바깥에서 때를 쓴 게 내 놈이냐? 네. 소장을 냈다면서. 소리가 품에서 접어둔 백지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전이 받아 원님에게 올렸습니다. 원님이 종이를 펼치고 뒤집어 보고 다시 앞면을 보았습니다. 글자가 없다. 네. 이게 소장이냐? 네. 원님의 부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아전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원님이 백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자가 없는 종이가 무슨 소장이냐? 소장이란 억울한 사연을 글로 써서 올리는 것이다.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잖아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문밖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아전 한두 명도 고개를 돌려 입을 가렸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맞받아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원님이 부채로 상을 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마당이 잠잠해졌습니다. 원님이 소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원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쫓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내쫓으면 원님이 8살 아이의 억울함도 안 들어줬다는 말이 장터에 돌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좋다.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단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그때는 내보낸다. 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한 말을 2번 하게 만드느냐?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원님이 아전에게 눈짓했습니다. 아전이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조달성 객주 창고에서 황기 2근이 사라졌고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박봉수를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기 2근이란다. 황기 2근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아전이 2 손으로 무게를 가늠해 보였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약초 보따리도 무거워서 쉬고 또 쉬고 하시는데 거기다 황기 2근을 더 들고 가면 쓰러지지 않아요? 아전이 멈칫했습니다. 원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작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콩이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목격자가 누구예요? 원님이 임노석을 불렀습니다. 임노석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조달성의 말음으로 장터에서 그 이름은 비웃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자였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임노석의 얼굴에는 비죽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봉수를 데려갈 때 소리의 손을 떼어낸 바로 그자였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임노석, 이 아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어라. 임노석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소리가 임노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그렇다. 어디서 봤어요? 조달성 객주 창고 뒷담 근처에서다. 언제요? 그저께 밤이었다. 소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저께 밤이면 달이 없었잖아요. 임노석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등불이 있었다. 누구 등불이요? 봉수가 들고 있었지. 소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둑질하러 가면서 등불을 들고 가요? 마당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임노석의 목이 붉어졌습니다. 어두우니까 들고 갔겠지. 도둑이 왜 불을 켜요? 들키잖아요. 임노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님의 부채가 멈추었습니다. 아전들의 낄낄거림도 멈추었습니다.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아저씨는 왜 그 밤에 조달성 객주 뒷담에 있었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임노석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건 순찰이었다. 말음이 순찰을 해요? 임노석이 원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님의 눈이 반쯤 감긴 채 임노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눈이었지만 아까와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임노석? 말음은 순찰 임무가 없다. 그 밤에 객주 뒷담에 왜 있었느냐? 임노석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뒤쪽에서 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달성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갓을 반듯하게 쓰고 도포 자락을 가지런히 한 채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임노석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조달성이 원님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원님, 소인이 잠시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 걱정에 이런 소란을 벌이는 것이니 불쌍히 여겨주시되 재판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닙니까?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끝난 일이라는 세 글자. 원님이 조달성을 보았습니다. 조달성이 원님을 보았습니다. 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원님의 부채가 다시 무릎 위에서 빠른 박자로 톡톡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소리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원님,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내일 다시 와라. 내일이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저기 갇혀 있는데요. 원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소리를 일으켜 세워 마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돌려 마당 안을 보았습니다. 조달성이 원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임노석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임노석의 등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관아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는 문 앞에 섰습니다. 품에서 백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일도 오면 되지 뭐. 이튿날 아침 소리가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원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슬쩍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시다. 내일 와라. 어제도 내일 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와. 내일 또 내일 오라고 하면요? 아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마당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아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마당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동원 문이 열렸습니다. 원님이 나왔습니다. 왔느냐? 네. 어제 임노석에게 물었던 것을 이어서 묻겠다는 거냐? 네. 원님이 임노석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임노석이 나왔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비죽거리던 얼굴이 오늘은 굳어 있었습니다. 밤새 조달성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이야기 이어서 할게요. 임노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라. 아저씨가 그날 밤 할아버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달 없는 밤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등불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임노석이 준비한 듯 대답했습니다. 봤다. 등불에 얼굴이 비쳤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 저고리에 검은 바지였다. 소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바지는 쪽빛이에요. 검은 거 없어요. 마당이 살짝 웅성거렸습니다. 임노석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두워서 쪽빛이 검게 보인 거다. 아까 등불에 얼굴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얼굴은 보이는데 바지색이 왜 안 보여요? 임노석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그건 얼굴만 잠깐 본 거니까. 잠깐 봤으면 할아버지인 줄 어떻게 알아요? 임노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달성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으려 했습니다. 하인 둘이 뒤를 따랐습니다. 조달성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황기 한 줌이었습니다. 원님, 이것이 소인 창고에서 사라진 황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조달성이 원님을 보았습니다. 박봉수의 약초자루 안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소리가 조달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그 황기를 우리 할아버지 자루에서 찾았다고요? 조달성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그렇다, 꼬마야. 언제 찾았어요? 어제. 어제는 할아버지가 여기 갇혀 있었어요. 저도 여기 있었고요. 우리 둘 다 없었는데 누가 할아버지 자루를 뒤졌어요? 조달성의 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자루를 살펴보다 찾았습니다. 그 자루가 어디 있었는데요? 약초 자리에. 소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자루는 집에 있어요. 장터에 나갈 때 약초 보따리만 가져가세요. 어제 잡혀가실 때 보따리를 떨어뜨리셨고 저는 그걸 주워서 집에 두고 왔어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빈집에 남의 사람이 들어가서 자루를 뒤졌다는 거잖아요. 그 환기가 원래 거기 있었는지 아저씨 하인이 넣은 건지 누가 알아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논리를 모르는 아이의 입에서. 하지만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같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빈집, 열린 대문, 하인의 손, 약초 자루, 환기한 줌.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이 봉수 영감 자리를 탐냈던 게 조달성 조카 아니었어? 봉수 영감이 잡히자마자 거기 가게 내던데.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조달성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선만으로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소리가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 사람이 어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양령시장 상인들이 20명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약초를 사가던 단골 약방 주인, 떡 파는 할머니, 삼배 장수 아저씨, 어제까지 눈만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약방 주인이 소리를 보더니 주먹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먹고 해라. 아저씨, 이게 뭐예요? 왜 사람이 많아요? 아저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리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원님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있지 않았습니다. 등이 고닫고 부채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달성도 와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마당 한가운데 앉으려 했으나 오늘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달성이 마당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본관이 직접 확인한 것이 있다. 조달성이 제출한 환기를 살폈다. 그리고 박봉수 영감이 지난 열흘간 어디서 약초를 캤는지 사람을 보내 확인했다. 원님이 아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 영감이 지난 열흘간 드나든 산은 장성 북쪽 이밤산이었다. 그 산에는 환기가 자라지 않는다. 이 고을에서 환기가 자라는 곳은 남쪽 방장산 근처뿐이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조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성이 제출한 환기와 창고에 남아있는 환기의 산지가 다르다. 전문 약재상이 확인해 주었다. 조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차이일 뿐. 판결을 내리시지요. 원님의 목소리가 잘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임노석? 임노석이 움찔했습니다. 나오라. 임노석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손가락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달없는 밤에 등불 든 도둑을 보았다 했으나 도둑이 불을 켜고 다닐 리 없다. 둘. 얼굴은 보았다 하면서 바지색을 틀렸다. 셋. 마름이 순찰을 했다고 했으나 마름에게는 그런 임무가 없다. 넷. 박봉수 집은 봉수가 잡혀간 날 이후로 빈집이었다. 그런데 환기가 자루에서 나왔다. 원님이 임노석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사흘에 걸쳐 물은 것들이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였다. 아이의 말이니까.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 사소하지 않았다. 임노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스스로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묻겠다. 거짓을 말하면 위증으로 다스린다. 임노석이 원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달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조달성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입 열지 마라. 임노석이 다시 원님을 보았습니다. 원님의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노석의 입이 떨렸습니다. 조달성이 시켰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마당이 터졌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환기 분실 신고도 목격 증언도 약초 자루에 환기를 넣은 것도 전부 조달성이 시킨 것입니다. 봉수 영감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조달성에게 돈을 받고 임노석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조달성이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느냐? 조달성이 임노석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인 둘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장터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삼배장수 아저씨가 조달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떡 파는 할머니가 하인 하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약방 주인이 다른 하인 앞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눈을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소리가 보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있는 8살짜리가 원님이 일어섰습니다. 조달성, 박봉수에 대한 무고, 증인 매수, 약초 자료에 증거를 심은 혐의, 그리고 양령시장 자리 배정을 사사로이 조작한 혐의까지 본관이 직접 조사하겠소. 포졸, 조달성과 임노석을 가두어라. 포졸이 움직였습니다. 조달성의 팔이 잡혔습니다. 가시 비뚤어졌습니다. 조달성이 끌려가면서 소리를 보았습니다. 소리가 그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님,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었습니다. 떡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데려와라. 아전이 뒤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뒤 관아 안쪽 문이 열리고 봉수가 나왔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이 부어 있었고 저고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봉수가 마당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 소리가 서 있었습니다. 소리가 달렸습니다. 봉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가 안겼습니다. 봉수가 소리를 껴안았습니다. 두 팔로 감싸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소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기뻐서 그런다. 기쁘면 왜 울어요? 봉수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눈을 훔쳤습니다. 며칠 뒤 장성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달성, 무고죄, 증인 매수, 양령시장 자리 배정 조작, 곤장 80대의 재산 일부 몰수 3년 유배형, 임노석, 위증죄, 곤장 50대에 다시는 관아와 거래하지 못하게 됨. 조달성의 조카 가게는 다였습니다. 봉수는 예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가 약초 자리를 펼쳤습니다. 소리가 옆 돌 위에 앉아 코를 훌쩍였습니다. 할아버지, 쑥은 왜 냄새가 나요? 봉수가 약초를 다듬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쑥이 그런 거야. 왜 쑥이 그런 거예요? 봉수가 대답 대신 소리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이 아이의 외유는 사흘 동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를 흘렸고 여전히 외유를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소리가 관아로 향했습니다. 봉수가 따라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원님한테 드릴 게 있어요. 소리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초 한 줌이었습니다. 봉수가 오늘 캐온 것 중에서 소리가 따로 빼둔 것이었지요. 원님한테 왜? 신세 졌으니까요. 봉수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내 신세인데 할아버지가 갇혀있는 동안 저한테 밥 주셨잖아요. 관아 문 앞에서 소리가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원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전해주세요. 문지기가 약초를 받았습니다. 봉수가 소리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소라, 네, 고생했다. 저 고생 안 했어요. 외우만 했어요. 봉수가 손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시각 관아 동원에서 아전이 보자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원님 밖에 약초 행상 봉수 영감이 이것을 놓고 갔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약초 한 줌이었습니다. 아직 흙냄새가 남은 오늘 아침 산에서 캐온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약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원님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원님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8살짜리한테 배웠구나. 아전이 물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 원님이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산 냄새가 났습니다. 원님이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 예. 앞으로 고소장이 들어오면 본관이 직접 읽겠다. 아전이 먼저 걸러서 올리지 마라. 이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님, 그러면 업무가 많아지겠지요. 원님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당이었습니다. 아침 햇살만 돌바닥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왜라고 한 번만 더 물었으면 될 일이었어. 그걸 안 한 거다, 본관이. 이방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터로 돌아가는 길에 소리가 봉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나쁜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봉수가 손자의 손을 잡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나쁜 줄 알기 때문이지. 그러면 처음부터 나쁜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봉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거짓말은 왜요 3번에 무너져요? 봉수가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구멍이 있거든. 왜요를 계속하면 구멍을 찾게 되는 거야.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구멍 없는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봉수가 멈추었습니다. 소라, 네. 구멍 없는 거짓말은 없어. 칼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도 재물도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8살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글자 한자 없는 백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지 앞에서 거짓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던진 왜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어른보다 나았던 것입니다. 그 뒤로 장성 양령시장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 합니다. 소리한테 물어봐라. 그 아이가 왜요 3번 하면 거짓말은 못 버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